네, 이러면서 우리 방공망이 너무 허술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대책은 없는 걸까요?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자, 오늘 아침에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사진 한 장을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청와대 상공에 떠 있었던 네. 그 무인 항공기가 촬영한 사진입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이 사진인데요. 생각보다 상당히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건물의 구조는 대표님?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 거예요? 구글 어스에서는 이 정도는 안 보입니다. 구글 어스는 청와대 부근은 숲으로 다 이루어져 예. 있어서 버티컬 예. 처리가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제 경복궁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 저도 지금 청와대 상공을 지금 처음 봤습니다. 이건 뭐 사실 좀 충격적인 사진인데요. 예. 저렇게 생겼군요. 예. 제가 사실 네. 지난 24일 날 파주에서 무인기가 추락한 이후에 예. 첫 언론 인터뷰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랬었죠. 예.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모 통신사가 첫 보도를 했는데 예. 네. 거기에 이제 제가 그 모 통신사의 첫 그 기자는 저에게 전화가 와서 이게 이제 북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의 어떤 인터뷰를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이야기한 거는 북한 거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그거 나중에 밝힐 일이고 청와대 상공에 비행기가 왔다 갔는데도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거 이게 지금 중요한 거다. 네. 그렇다는 것은 결국 서울 강북 지역은 전부 비행 금지 구역인데 누군가가 우리 군이 아닌 누군가가 지금 왔다 갔는데도 우리 군이 또는 청와대 경호실에서 전혀 모르고 있는 이게 지금 더 중요한 거지. 심각한 거다. 북한에서 왔다가 그거 나중에 밝히면 될 일이다. 예. 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왜 그게 위협이냐? 그게 이제 캐논 카메라가 예. 그때 아주 그 적은 정보로만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예. 그 네. 캐논 카메라가 달려 있었답니다. 예. 네, 네. 그러면 캐논 카메라 얼마만큼 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캐논 카메라 대신 사제 폭발물을 장착해서 자살 폭격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그 덩치만큼 생화학 생화학 무기를 무기. 탑재해서 청와대 상공에다가 뿌려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 대통령 지금 네덜란드 가시고 안 계시지만 예. 만약에 대통령 계실 때 대통령이 혹시 어디 바깥 일정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현관에라도 나오실 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안가나 숙소 예. 다 나와 있.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게 보도가 되었고 그 많은 언론들이 받아 썼죠. 예. 그랬더니 청와대 경호실이라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왜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함부로 이야기를 하느냐.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 이거 뭐 80년대 스타일 아닌가요, 이거? 예. 그러면서 그럼 제가 뭘 잘 몰랐나요 하니까 아니 뭐 청와대도 말이지 제대로 나온 것도 아니고 저기 구파발 쪽에서 찍어가지고 아주 기퉁에 조그맣게 나왔는데 네. 그걸 갖고 지금 정확하게 청와대 상공에서 찍은 사진 아닙니까? 예. 그런데 구파발 저쪽에서 조그맣게 찍었는데 그걸 가지고 뭐 위협이니 많이 이렇게 이렇게 증폭을 시키면 어떻게 하냐고 예.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빨리 네. 그 기자한테 전화를 해서 기사를 내리라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달래요. 예. 네. 그래서 야 그거 들으니까 내가 좀 잘 못했나 싶었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 이것이 그때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네. 대공 영이점도 없고 북한에서 온 것이라고는 소행인지 확신이 안 됐을 때 얘기고요. 믿을 수도 없고 그런데 왜 이걸 가지고 지금 침소봉대 하느냐 저한테 침소봉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네. 왜 침소봉대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잘못했나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백령도 무인기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아마 유야무야되고 지나갔을 것이다. 예. 네. 저는 대한민국 안보를 걱정해서 지금도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네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은 지금 제가 생각하면 너무 괘씸한 거예요. 자기 안보만 생각한 거예요. 자기 예. 안보만. 그래서 이런 뭐 공직기강 팀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건 정말 바로잡아서 청와대 상공의 방공망도 바로잡을 필요도 있지만 그런 상태도 대응. 바로잡아야 된다. 네. 네. 우리의 대응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요.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 사진은 우리나라 구글 사이트로 접속을 하면 못 보는 사진이고요. 네이버로도- 외국에서는 보죠. 예, 외국에서는 이제 볼 수 있는 네. 사진인데 굳이 저 사진을 위해서 아니 그리고 카메라가 북한에는 더 좋은 카메라 없습니까? 좀 더 비싼 거 주면 살 수 있어요. 저거보다 더 해상도가 해상도 좋은 거. 높거나, 네. 그 사진을 찍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손아래 상공에 떠 있었다는 거, 20초 동안 떠 있었다는 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백령도 상공에 온 무인기는 왜 왔는지 저는 뭐 정확하게 짐작이 갑니다. 네. 예. 뭐 아서 대포병 레이더라든지 예. K9 자주포의 실전 배치 상황, 백령도. 아서 예. 대포병 네네. 레이더의 실전 시 배치 상황, 예. 그리고 방어벽 상황, 예. 그리고 스파이크 미사일의 실전 시에 어디 배치가 돼서 어떻게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방어는 어느 정도를 하고 있는지 그걸 알면 북한이 바로 타격할 수 있잖아요. 참고로요, 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 아서나 이런 걸 얘기를 하시기 전에 네. 그때 당시 상황이
교전은 아니었습니다만 북한이 훈련을 해서 포를 쐈고 먼저 우리도 쐈고. 대응 사격을 했기 때문에 실전 상황이죠. 그렇죠. 사실상 실전 상황이고 그렇죠. 실전이 벌어졌을 때 포의 그 어떤 그 불꽃이 어디서 튀는지만 알아도 위치는 다 파악할 수 있다는 위치를 거 아니에요? 파악할 수 나중에 있고 원점 타격이 가능하죠. 방어를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를 알면 어. 이를테면 아서 대포병 레이더라는 것이 북한이 포를 쏘면 어디서 포를 쏜지 밝혀내는 그런 레이더예요. 레이더죠. 예. 지난 연평도 포격도발 당했을 때 그게 없어서 우리가 엉뚱한 데를 반격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급히 국방부에서 백령도와 연평도에 하나씩 갖다 놨습니다. 예.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 대포병 레이더만 없애면 다음에 혹시 포격전이 벌어지면 또 우리 포병들은 엉뚱한 데를 데. 때릴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임무. 두 번째는 해안포 타격하느라고 우리가 스파이크 미사일 도입했는데 네. 스파이크 미사일 초장에 제거해버리면 북한 해안포는 또 안전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디에 배치를 하고 방어는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번에 백령도에 왔다는 것이 제가 뭐 짐작이 그 정도는 되는데 네. 청와대에 온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구글 보면 다 나오는 거고 외국에서 그러면은 제가 왜 왔냐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예. 혹시 다음에 테러를 할 때 아. 사전 연습이 아닌가. 그러면 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왔다라고는 사실은 믿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행 연습이라고 보시면 내가 왔다 가는데 한국이 아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는지. 아. 그리고 어느 정도 선에서 때리면은 네.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연습하러 왔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왔다 갔는지 이미 몰랐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니까요. 이번이 처음이었는지 추락한 게 두 대지 뭐 전에- 이미 찍고 그렇죠. 갔을 수도 있잖아요. 전에 왔다 갔는지 네. 이거는 우리 지금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여러 번 왔다 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청와대에서 왔다 간 게 딱 한 번인데 그게 가다가 공교롭게 파주에 추락하고 백령도에 왔다 간 게 딱 한 번인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백령도 추락하고 100% 추락률은 그건 너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너무 순진한 네. 생각이죠. 그래서 이번에 청와대 왔다 간 거는 정말 수차례 왔다 갔다 하다가 이번에 재수 없어서 한 번 떨어진 거고 백령도도요. 예. 어, 말하자면 그쪽에 예. 뭐 재수 없다는 표현은 좀 예, 운이 없어서 예, 그쪽 입장에서 그렇지. 예. 예, 운이 그쪽 입장에서 운이 없어서 백령도도 한 대가 떨어졌는데 혹시 다른 게 두 대, 세 대가 와서 같이 작전하다가 한 대만 떨어지고 두 대는 돌아갔을지 모릅니다. 예. 그리고 어제 보니까 송수신 장치가 꼬리 날개 부분에 달려 있었다고 그래요. 네. 있다 없다 아직 논란은 네. 논란인데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백령도의 레이더 위치, 아서 레이더 위치, 스파이크 미사일 위치 바꿔야 됩니다. 아. 왜냐하면 이미 다 정보가 노출됐을 됐기 가능성이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네. 북한은 반드시 거기를 때릴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서 대포병 레이더의 주둔지와 실제 진지, 작전 시의 진지, 스파이크 미사일의 주둔지와 실제 작전 시의 진지 다 바꿔야 됩니다. 아. 그런 정도로 심각한 정찰을 어제 다 한 거죠. 그래서 뭐 온 곳마다 다 네. 추락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청와대뿐만 아니라 뭐 우리 군 시설도 여러 곳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곳들도 이미 노출됐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피해가 예상됩니까? 이제 전방에 네. 우리 군의 그 실전 배치 진지들이 있어요. 그 진지들을 그러면 전방 지역에 이런 무인기가 이렇게 날아다니면 그냥 우리나라 건가 보다라고 생각할 생각할 확률이 수도 높습니다.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방에 있는 진지들도 이미 다 촬영을 해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최악의 경우는 대비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거죠. 것에 대한 대비도 우리가 군에서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 뭐 YTN에서 어제 단독으로 보도를 한 부분입니다만 백령도에 나타났던 거는요. 레이더에 잠시 걸렸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발칸포를 쐈대요. 네. 네. 근데 300발을 쐈다고 그랬어요. 네, 네. 근데 떨어진 거 보니까 비행기에 발칸포를 맞고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떨어진 그냥 거예요. 떨어진 거죠. 맞았으면 산산조각이 났겠죠. 산산조각 네. 나죠. 그러면 탈출을 발칸포로도 그럼 못 대응이 시킨다는 못 한다는 이야기. 얘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발칸포가 최대 사정 거리가 2km고 예. 위로는 한 500m밖에 못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500m 이상으로 작전을 하면 날아갔기 발칸포로서는 안 때문에.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한 뭐 1km 이상, 2km 이상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대공 무기가 백령도, 연평도에 있어야 되겠다. 근데 이제 백령도, 연평도에 천마라는 아까 우리 화면에 계속 나오던데 천마라는 지대공 미사일이 있어요. 예. 네. 그것을 왜 안 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확신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북한의 비행기가 여기로 올지 확신을 못했던 것 같고 만약에 천마를 쐈으면 네. 그게 만약에 비거리, 그 사거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천마 사거리 5km입니다. 그러면은 저기 NLL을 포탄이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오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이 비행체가 예. 북한의 비행체라는 확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네. 또 천마 한 발이 비싸잖아요.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돼서 천마를 못 쐈던 것 같고 네. 발칸포 300발은 사실 뭐 한 1, 2초만 쏘면 300발 나갑니다. 네. 네. 그냥 드드드득 하고 나가. 그렇죠. 예. 발칸포 말고도 전자파를 이용해서 무인기를 추락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있습니다. 네. 예, 그거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 무인기가 어제 봤지만은 전자기기로 다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강력한 전자전 제밍을 시켜가지고 회로를 갖다가
먹통을 만들어 버리죠. 예. 그러면은 이 회로가 지금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순간적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 떨어져 버리죠. 오작동을 예, 오작동을 일으키는 시켜버립니다. 거죠. 네.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뭐 이좀 그 이런 북한 무인기의 여러 가지 도발 상황을 봤을 때 그러한 기술 네. 도입을 해서 장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좀 비행기에 실렸던 게 한 1kg 정도의 무게가 된다고 한다면요. 네. 북한이 지금 우리보다 이제 뒤진 전력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른바 비대칭 전력 중에 하나가 네. 뭐 잠수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생화학 무기 쪽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거기에 1kg면 생화학 무기 정도 실을 수 있나요? 실을 수 있죠. 아. 이를테면 작년에 네. 시리아에 1,300명이 살인가스 때문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1,300명이 뭐로 죽었냐면은 예. 박격포탄에 있는 살인가스로 죽었어요. 박격포탄을 쏴서 예. 그게 터져가지고 살인가스가 이제 퍼져가지고 아. 그 1,400명이 죽었거든요. 네. 박격포탄 정도 되는 양입니다. 800g이면. 그러니까 1,300명이 시리아에 죽었는데 만약에 청와대 상공에 살인가스 또는 탄저균 이런 거를 800g 또는 1kg만큼 뿌려버리면은 뭐 제가 그 다음은 예, 말씀드리기가 알겠습니다.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네. 우리가 북한이 그동안은 사실 무인 정찰기에 대해서 그게 앞선 나라도 아니었고 위협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제가 알기로는 알카에다 오사마 빈라덴을 나중에 잡았을 때 그 위치를 알았던 게 미국의 드론이었거든요. 그렇죠. 드론이 가서 계속 지켜보다가 여기 있네라는 걸 알아냈고 그 외에도 드론이 실제로 공격을 해서도 잡은 게 있었습니다. 네. 네.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갖고 있다면 저거 우리한테 쏘면 우리가 그대로 노출되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 김정일이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거꾸로 그런 드론과 비슷한 무인 정찰기를 가지고 남한을 위협한다. 결국 우리도 뭔가를 이제는 대비를 더 준비해야 해야 할 하는데요. 상황이 네. 아닌가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특히나 청와대 상공에 왔던 그 파주에 추락한 무인기가 형상이 아주 스텔시하게 생긴 형상이에요. 예. 아주 가오리처럼 생기고 예. 네. 그런 걸 만들었다는 것은 청와대 상공의 방공망이 백령도보다는 더 강력하기 때문에 좀 더 스텔스 디자인을 한 무인기를 이쪽으로 보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장하기 그러면 위해서. 저것이 점점 발전을 한다면 정말 청와대 상공에 왔다 갔다 조금 저거보다 훨씬 더 큰 게 네. 왔다 가도 모를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도 완전 스텔스 디자인의 무인 정찰기 있습니다. 그게 가끔 뭐 이렇게 정찰을 합니다. 북한이 전혀 몰라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금 정찬배 앵커께서 말씀하신 예. 그런 무인기를 가지고 우리 남한 상공을 어떤 작전을 하러 들어온 것을 전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비행기보다 네. 사람을 안 태우고 다니는 비행기 개발이 훨씬 쉽습니다. 예. 추락의 위험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디자인을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스텔스한 디자인. 그리고 이를테면 지금 화면에 글로벌 호크가 나오는데 예. 네. 날개 길이가 40m예요. 예. 그리고 사람 태우는 유인정찰기죠. 유인정찰기라면은 예. 저런 디자인이 못 나옵니다. 아. 저렇게 아주 이상하게 생긴 디자인은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안 태우기 때문에 아주 실험적인 디자인도 할 수 있는데 네. 완전히 스텔스형으로 생겨서 뭐 우리가 스텔스 전투기라면 F-35, 예. F-22 생각하는데 그건 정상적인 비행기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가오리연처럼 만들고 방패연처럼 만들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미국이 운영하고 있는 또 개발 중인 스텔스 비행기들은 예. 공상과학 소설 영화에나 나오는 그런 정도로 아. 약간 희한하게 생긴 것들을 만들거든요. 예. 그건 왜냐? 사람이 안 타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죠. 북한도 그런 쪽으로 개발에 노력을 경주한다면 우리가 네. 결코 방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 재질도 카보나이트 재질 뭐 이런 재질 안 쓰고 투명한 재질을 쓰면은 더 알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파악하기 어렵겠죠. 그리고 네. 사람이 추락할 위험이 없기 때문에 재질도 금속 재질보다 더 플라스틱 예. 이런 식으로 가서 레이더파를 안 튕겨내는 쪽으로 갈 수도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북한의 무인정찰기 위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